이렇게 뭐 공식적인 자리까지 만들려고 했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 한준홍입니다. 제가 지난 최고위 선거 때 그때 한번 뵙고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가 골목골목 선거기가 만들어져서 제가 이제 최고위원으로서는 전라북도를 담당하게 돼서 이렇게 먼저 인사 겸 한번 찾아뵙고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가 투표율 제고하고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아뵙고요. 오늘 이 자리를 앞으로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가 지난 12.3 내란 이후에 내란을 종식시키고 또 향후에 국민들의 분열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통합의 정치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헌정질서 회복 이 세 가지의 기치를 가지고 현재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저희가 전부 편안한 데서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말씀 주시면은 답변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같이 계시는 의원님들 제가 따로 소개를 네.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전라북도권을 다녀보니까 제가 김제에 갔을 때 시장을 돌다가 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은 참 경우가 없다라는 말을 제가 전라북도를 떠나고 나서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압축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친위부 텐타를 벌이고 또 본인들이 만들었던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 이 대선 기간에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특히나 김문수라는 후보로 굉장히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후보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탈당도 역시 마찬가지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대해서 제명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명이 아닌 18일 토론회를 앞두고 전략적인 탈당 형태로 윤석열이 탈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경우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만나보는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뵌 분들은 대부분 선거에서 뭔가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네. 문제를 제기하면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 네, 경찰학교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네. 공약에 대한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모두에게 희망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입장을 밝히는 거는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아산과 왜 전북권에 제2경찰학교에 대한 공약이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확인은 해봤어요. 두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담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경쟁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산과 전북의 경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다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면 이미 두 군데를 알고 넣었다는 얘기가요? 그냥 그렇죠. 자체를?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공약이라는 거, 네. 두 개가 큰 건데 나중에 공모를 붙인다는 거 어떤 형태색 없이 제시 없이 공약을 일단 요구하는데도 일단 알고도 집어넣었다는 게 다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수였다면 그걸 좀 이해했구나라고 생각하겠는데 알고도 넣었다는 게 좀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정책 쪽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선 아산 지역에서도 제2경찰학교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남원에서도 제2경찰학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는 딱 거기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공약을 올린 것 같고 이거를 합치는 과정 중에 양쪽을 다 빼느냐 먹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한 부분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에 대한 뭐 정무적 판단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 나와야 네. 수도권 충청권에서 편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죠?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투표율이죠. 투표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홍보와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야만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이 선거의 그 성격을 규정을 하자면 말씀대로 21세기에 친위 쿠데타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호남권은 5.18 민주화 운동을 겪은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서 광주를 가보니까 상당히 충격들이 컸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께 좀 널리 알리고 스스로 참여를 해서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호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란 말 썼듯이 국민주권정부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이 내란을 공식시켰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직접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는 기회에 동참을 해달라고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 목표가 90% 투표율에 93% 투표인데 가능하시는? 그거는 이제 도당에서 이제 그런 목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모든 선거는 마지막에는 결국 51대 49 구도로 갑니다. 누가 국민들에게 중도층에서 호소력 있게 다가가서 2%포인트의 차이로 당겨올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20대 때에서는 0.73%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는 그 분위기를 아예 파악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좁은 격차인데 저희는 마지막까지 지난 20대 대선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요즘에 유세하시는 거 보면 지역 개선 발전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다른 지역이나 이제 수도권 경기도 쪽 하시는 거 보면 BTS나 공항, 고속도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좀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구축이 조금 더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좀 더 소외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공약들을 보면 좀 더 소외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더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전북이나 비수도권 쪽보다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덩치가 큰 것 같아요. 공항이나 GTX는 이제 고속도로 건설하겠다 이런 것들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전북에 대한 좀 디테일한 공약들이 사실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 나올 것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에 있는 공약들, GTX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기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완성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공약들로 많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14개 시군구에 대한 공약들을 지금 검토를 해보면서 왔는데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의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건 자치단체하고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서 사업이 검토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풀어가야 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도로는 확정된 이후부터 건설까지 10년이 걸리고 철도 역시 검토되고 확정된 이후부터 건설하는 데까지 15년이 걸립니다. 이건 예산 범위를 떠나서 이 필요성을 어필하고
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런 방역교통 대책들을 빠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가 지난 최고위선거 때 전라북도 전주를 찾아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대광입법 아니었습니까? 그때 제가 공약을 했고, 또 익산의 이춘석 의원님이나 다른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대광입법을 전라북도 원포인트로 해서 빠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서 이제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 전라북도 측에서 저희에게 많은 요구를 해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같이 검토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북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전북이 많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오실 때마다 느낄 것 같아요. 되게 거리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최고위원으로 올라가 계시고 이러실 때 많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를 또 전라북도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변화라기보다 변화의 이제 그 물리적인 변화들도 중요하지만, 이 후보께서도 전라북도는 호남 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있고, 이번에 이제 36년인가요?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올림픽이 유치가 최종적으로 된다면 전라북도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군부 세력을 사면함으로써 또 다른 그 계엄 세력을 키웠던 그 동기도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두 세력이 30년 넘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계엄 세력이 더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이제 계엄이 발표됐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세력이 나타난 거죠. 향후에 이제 워낙 그 텀이 기니까요. 네.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이 같은 일은 30년 내지 40년 사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 세력들은 그 계엄을 할 때 처단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처단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처단은 사람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없애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데 이 계엄 세력에 대한 처벌이나 어떤 그 사후에 발생하지 않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알고 계신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지금 어쨌든 친일 쿠데타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제 사법적으로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후보께서 늘 얘기하시는 게,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국민의힘 측이나 다른 쪽에서 윤석열의 어떤 정적 제거 같은 것을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하시고, 이재명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적 제거나 보복이나 이런 것은 절대 없다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종식과 관련된 사법적인 처리 문제는 지금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이것은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목도를 하셨던 사안이라, 이 부분은 순리대로 수사와 재판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를 잘 해야죠. 광역 분야 말을 하신 것 같은데 공식 발표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세부 시행 계획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방역 프로젝트 많이 하고 있고, 예, 있으시면, 근데 물론 7개 정도라는 건 이제 뭐 의원님 통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 지금 공약들은 지금 우리 동네 시군별 공약이라고 해서 제가 알고 보실 텐데요. 광역 전북 광역 공약이라고 7개 말이야. 광역 네, 예. 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제가 도당하고 네,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네. 공식 발표 너무 근데 늦어지시면 네. 관계자분들 다루기도 좀 그러니까. 어제 연락을 좀 해서 네. 보다 관계자분들은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다음 얘기를 지금 사실 소송노 기간입니다. 네. 그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그 대선 기간에 수행실장을 할 때 제가 본선 후보 수행실장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투표일까지 12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28일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간담회 그리고 이런 공약 발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의 그 경선 기간을 한 3주 정도 제외하고 나서 본선이 바로 이루어지는 통해 지난 20대 대선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본선 후보가 누구로 정해질지 각 당마다 물론 이제 예측은 하지만 그래도 후보가 딱 하고 결정이 돼야 그 다음부터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것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인수위가 없이 시작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나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러니까 전북도를 내려와서 투자도를 내려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뭐 전투로 본다면 한포 사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거나 아니 이런 부분들을 기자분들에게 책임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아까 이제 어려운 질문 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앙당 입장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전라북도 특별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이 정도의 사전적인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중간 점검을 위한 자리로 저희 많이 있는데요. 네네.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열흘 됐고, 네네. 선거운동 시작 전하고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난 지금 시점하고 네.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처음 내려왔을 때는 이게 총선이나 지방선거하고 다르게 사실 운동원 수도 굉장히 부족하고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 정비할 한 명밖에는 그렇지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아서 좀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다녀보면 의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국민들께서 많이 마음속으로 준비가 되어 계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너무 고요해서 다니다가 이거 투표는 꼭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어. 우리 나갈 거야. 가족 누구도 나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수도권과 조금 큰 차이인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다니면서 이제 도민분들을 만나면 투표 꼭 하셔야죠 라고 하면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됐어. 그것이 첫날 왔을 때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떠냐 이런 발언 하신 적 있잖아요. 대구 가셔가지고. 실제 부울경 그 분위기는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뉴스총을 좀 끌어안는 성공을 했나요? 궁금해서. 이번에 좀 지표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도 오늘도 아마 그 대구 중도 시민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현재 다녀온 데가 대구 지역인데 대구 지역에서는 후보의 중도 보수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들도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늘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어요.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지표가 결국 여론조사 결과뿐인데 그것을 또 완전히 다 믿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울경의 분위기가 전보다 나아졌다라는 얘기가 실제 많이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던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데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인상 대구의 위기감도 있는 거라
그래서 캠페인이 저희가 이번에는 골목골목 다닌다라는 생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내란 중심, 그리고 국민 통합, 헌정 질서 회복,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캠페인 기조는 저희가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나오는 후보의 지지율이 50%에서 일정 부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모든 선거가 마지막에는 양당의 결집, 지지층들의 결집이 일어날 것이고 51대 49 구도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지난 대선에 저희가 대비해서 본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굉장히 지지율이 상당히 어떻게 붙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저희는 말씀드렸듯 자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한 표 더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부산대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절대 자만하지 말고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라,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아까도 지금 이야기 나와서 93% 득표를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전국적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시도원들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당 내부에서도 이런 의원님들에 대한 지침 같은 게 있나요? 뭐 이제 득표율이 성과 지표가 돼서 나중에 어떤 인천과 이런 데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여러 번 있었는데. 모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받고, 전 선거 대비 얼마나 더 선거가 낫느냐, 이런 것들을 어느 당이나 다 지표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이것만 특별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선거를 뛰는 것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12.3 내란을 일으켰던,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던 윤석열을 위해서 발생한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이 조기 대선의 성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를 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결국 국민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뭐 다음 지방선거나 이런 걸 대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로 인해서 내란이 종식됐고 국민들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선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네네. 운동하시면서 어떤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시도 의원들은 한준호 최고께서 말씀했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론 쪽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당 요구하고 싶은 거 중앙당 요구하는 것은 이미 다 아까 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제 방에서 한준호 최고위원께 우리가 바른 그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의원 종족소 같은 거요? 그것은 나중에 나중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를 맡아서 열심히 거의 매일 이렇게 와서 뛰는 게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일단 승리를 해야 되고, 또 압도적인 승리만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지를 보여줄 만큼 또 되돌아가는 생각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저희 시도원들은 특히 이 경청투어라고 이 골목골목 누비면서 이렇게 우리 유권자들의 많이 된 그런 틈새 시장을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야 돼요? 저희는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논밭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실은 경제 문제잖아요. 굉장히 살기 힘들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증명되는 게 성남시장과 여기도 지난 시절에 98%의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믿어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우리 지역에서 뭐 선거운동하냐. 사실은 그런 안일함들이 저번에 0.73% 저는 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을 가장 올리는 데 주력을 해야 되고 다니면서 설득하고 도와주시라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열심히 현장에 뛰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투표율을 올리는데 여러분들 역할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들이 다 끝난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소개 한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용주의를 하겠다라고 후보께서 당대표 시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의 그 정치가 그동안에 실용주의를 계속해서 지향을 해왔습니다. 진보 쪽에 있는 정당이 실용을 선택을 해야 그리고 중도보수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 전국정당이 돼야 현재 보수들이 극우화되는 부분에서 좀 더 합리적인 보수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진보보수 양쪽으로 극하게 대립이 돼서 정쟁을 하던 부분들이 이 실용과 합리보수가 만나서 결국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번 대선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이후에 저희가 정치도 좀 개혁되고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정치가 매일 싸움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상호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틀 뒤면 5월 13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일이기도 한데 그날 또 토론회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가 좀 더 성숙되고 아까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